어제 이준석이 JTBC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내가 입 다물고 있으니까 뭐 지지율 올라갔냐? 올라갔죠. 네, 입 다물고 있으니까. 그래서 국민의힘도 조금 올라가서 이 민주당하고 역전을 했고 그것뿐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보면은요. 이 이준석이 입 다물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8개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7대1로 압승을 했어요. 7개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이 이겼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 데는 이준석이가 입 꼭 다물고 있고 잠시 자숙하니까 아휴 정말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것도 있었겠죠, 국힘에 대해서. 그런데 역시 윤석열이 8개 가운데서 그 7개를 다 승리한 거는 저는 추미애 덕분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추미애가 막 또 나와갖고 이재명 막 밀어주고, 그러니까 우리 김부선 열사가 18원 네 추미애한테 쏘아주고, 그 다음에 추미애가 윤석열이가 내가 무서운 거 아니냐, 내가 꿈에도 나타나나 보죠? 뭐 이러면서 이제 추미애가 으스댔는데, 제가 그걸 이게 들으면서 맞다, 추미애 말이 맞다. 아니 오늘의 윤석열의 선대 그 위원장은 추미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어제의 선대위원장이었는데 오늘까지도 추미애가 열일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윤석열이에요, 여러분. 근데 꿈에 추미애가 성렬씨 하고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윤석열 후보가 길몽이다. 아, 뭐가 일이 되겠구나. 추미애가 나왔고 저렇게 쫓아오면 저건 길몽이다.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윤석열 그 후보 이 여러 가지 이제 어저께 주택 공약 냈는데, 저는 그 주택 공약 낸 거 상당히 현실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전문가에게 맡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주택 공약 잘 모르긴 하지만 잘 모를 땐 전문가에게 확실히 맡기는 게 낫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양도세 낮춰주고 이렇게 되면 집값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자꾸 집을 팔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집값이 올라가는 거는 거래 절벽이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 거예요. 물건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부르면서 호가 쫙쫙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값이라는 거는 올라가는 때는 막 몇천억씩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는 500씩 뭐 300씩 이렇게 내려가는 하방 강직성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윤석열 선수가 이제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추미애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홍준표나 유승민이 뭘 그렇게 또 대단하게 이 토론을 잘한다고, 뭐 홍준표 선수나 유승민 선수가 지난번에 그렇게 토론을 잘했으면은 왜 문재인을 꺾지 못했습니까? 네? 그럼 자기네 둘 중에 하나가 당선됐어야죠.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이준석하고 송영길이 100분 토론에서 언론중재법을 갖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준석이 자기는 당권을 갖고 그런 다음에 진짜 서울시장 나가고, 저는 서울시장을 이준석이가 머릿속에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정치를 하는 거고, 어제 JTBC 인터뷰에서 제 귀에 들어온 게 몇 마디가 있었어요. 대표가 자기 정치하면 왜 안 되냐? 난 자기 정치 계속 할 거다. 그리고 앞으로 찬물 계속 끼얹겠다, 주자들에게. 5% 박빙의 선거가 된다. 이것도 여러분 출처가 그 오리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유승민은 1% 박빙의 선거가, 또 이준석이는 5% 박빙의 선거가, 박빙이라는 유전자가 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압도적으로 저는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절절한 희망을 우리는 어떻게 이거 정말 아슬아슬하잖아 하더라도 당대표는 압승할 수 있다. 이러면서 우리를 끌고 나가야 되는 게 당대표인데, 지금 얘가 참외만 끼얹는 게 아니라 고춧가루까지 뿌리고 있잖아요. 고춧가루까지 뿌리고, 그 다음에 지금 아물어지는 이 상처를 이렇게 쫙 벌려갖고 거기다가 고춧가루에다가 정말 락스까지 뿌리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두 마디에 더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준석이가 뭐라고 했느냐. 윤희숙 자기가 사퇴한다고 했으면 윤희숙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 줘야 된다.
그리고 국힘이 먼저 윤희숙의 사퇴에 대해서 찬성해야 된다. 진짜 맹랑하고 뒤통수 치고 이제는 저를 비롯해서 사심없이 지지를 했던 수많은 보수 유권자의 뒤통수를 치다 못해서 이제는 윤희숙이 뒤통수까지 치더라고요. 윤희숙이가 뭘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 윤희숙이 뭐 이 말하는 것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준석이가 윤희숙 의원이 자기 돈을 뭐 태우거나 또는 거기에 뭐 사전 정보를 빼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야 된다. 자, 윤희숙 의원이 저는 1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한 걸 봤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윤희숙 의원이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요만한 거를 보고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윤희숙이 쭉 했던 말,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의원 신분에서 조사 받으려고 방탄 국회까지 열고 난리를 치고 지저분하게 더럽게 배지 달고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더불어에 미양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윤희숙은 내가 배지를 떼고 정말 부동산이 이 문재인의 최악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누를 끼칠 수 없다 이러면서 사퇴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가슴이 울컥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이준석이 윤희숙 기자회견 하는데 갔어요. 그래서 윤희숙이 울먹울먹하고 뭐 이러니까 또 윤희숙 손을 잡고서 지가 막 눈물을 방울방울 흘리더라고요. 자, 정말 이준석 여러분, 이제 저는 일찌감치 손절했습니다만 어저께 인터뷰를 보면서 더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이건 무서운 애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현장에서 본 건 아닙니다만 이준석이 어떻게 해서 이런 나쁜 앙큼한 무서운 애가 됐느냐. 모 방송의 PD한테서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 PD가 그때 이준석이 최고위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PD는 나이가 40살이었고 이준석은 40살이었고 이준석은 그때 뭐 31? 뭐 이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이랑 그 당시에 그 국민의힘 그때는 뭐 새누리당 아니면은 뭐 자유한국당 이런데 뭐 몇 명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낯살이나 먹었는데 이준석 보고 이채권님 이러면서 계속 술 따라주고 계속 말씀하는데 최고님 말씀이 옳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이 거기서 반말짓거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 내가 뭐 한 게 옳지 뭐. 그리고 다들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어디 가서 뭐 토론회 가서 뭐 입이라도 뻥끗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막 거기서 50 먹은 이런 사람한테 반말짓거리를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그 PD한테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 PD가 이준석 씨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여기에 다 이준석 씨보다 다 나이가 위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성 PD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준석이가 눈에서 레이저를 뿜더래요. 근데 옆에 있던 늑수구레한 이 이준석을 모시는 이 당직자인지 아니면은 그 관계자가 당신이 뭔데 감히 우리 최고한테 이러냐고 이러면서 너무너무 어떤 사람은 그 욕설 근처까지 가면서 마구 모욕을 해갖고 자기가 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얘가 나중에 괴물이 되겠더라. 이렇게 저한테 선배 걔 무서운 애예요. 이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도 7, 8년 전이면 얘도 개가 천선했겠지 하는데 정말 개전의 정은커녕 개준의 정도 없는 게 이준석이 아닌가. 계속 찬물을 끼얹겠다. 우리가 그거 두고 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두고 못 보죠.